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입니다. 오프닝 진행을 맡은 저희는 여울 22기로 활동 중인 구재건 전희준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견학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러분들께 투어를 진행해 드리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름하여 유튜브 라이브 투어!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예쁜 고려대학교의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로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그럼 저희와 함께 투어를 진행할 투어 대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울 22기 조유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박지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저희 유튜브 라이브 캠퍼스 투어의 대상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홍보대사분들을 따라다니며 설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홍보대사분들을 만나 뵈러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관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민현성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계시다가 나온 건물이 바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건물 본관이에요. 우리 여기 내려가서 들어볼까요? 포털 사이트에 고려대학교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본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물 새거 같나요? 옛날 거 같나요? 새거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 건물이 1934년에 지어졌어요. 진짜 오래됐죠. 네,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거 같이 잘 보존되는 이유는 바로 사적 285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래돼서 그쵸. 오래돼서 그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이 건물 양식도 독특해서 사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이고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본관 잔디도 있는데요. 본관 잔디는 대, 그리고 여기 이 본관 자체는 학 이렇게 해서 대학 이렇게 한자를 형상화해서 지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이동하면서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 본관은 강의실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강의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진행했지만 지금 이 본관에서는 총장님 그리고 학부 선생님께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네, 지금은 수업은 진행되지 않아요. 여러분, 1934년이 어떤 시기죠? 일제강점기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죠. 일본의 침략과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한국인 건축가인 박홍진 선생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관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박효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제 서관 쪽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구경하게 될 건물 서관은 이제 그 서관의 서자가 이제 한자예요. 무슨 한자일까요? 동서남북. 아, 네, 책서. 정확했어요. 아, 책서? 그것도 맞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동서남북 이게 서자에 따서 이제 방금 지나오신 본관 기준으로 동쪽에 대학원 도서관 그리고 서쪽에 바로 이 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저기 위 한 번만 봐주세요. 시계탑 있어요. 저 시계탑 보이시나요? 네. 네, 저 서관의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저쪽 경영대 앞에 있는 호상과 더불어서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 서관은 이제 저 시계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작아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 저 시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름이 1.8m 정도. 그래서 딱 저만한 정도의 이제 시계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징물답게 매일 12시마다 이제 고려대학교 교가가 저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곤 한답니다. 저 시계 진짜 가는 건가요? 네, 저 시계 실제로 가요. 그래서 저 시계가 이제 뭐 태엽으로 돌아간다 이런 농담을 가끔씩 이제 선배들이 이제 입학초에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제 자동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저 쇠창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 쇠창살 같은 경우 있는 게 뭐 출티를 막기 위함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듣다가 막 나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서관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쇠창살을 설치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손병희 선생님상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한번 역사책 같은 데서 이름 한번 손병희 선생. 네, 맞아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에요. 손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시기도 했고 천도교회 교주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1910년에 천도교회에서 의해서 인수가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고려대학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손병희 선생님 상을 여기 서관 앞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강당 소개를 맡은 여우 22기 정태건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강당이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강당은 석조 단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3개의 큰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강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에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응원단 연습이나 총학생회 제당 개표,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여기서 열렸었어요. 그리고 조지훈 시인이라고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었는데 대한민국 유명한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수로 재직하셨을 때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나 뛰어난 강의여서 학생들이 그 창문에 매달려서 수업을 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쭉 있었던 건물인가요? 네, 그때부터 쭉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물이 내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깔끔하면서 고풍스러운 내부 모습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부자분들의 성함으로 만들어진 호랑이 모양 조형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부자분들의 성함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은 고려대학교 곳곳에 있어요. 현대자동차 경영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엄청나게 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이제 기부자분들의 성함이 이렇게 쭉 적혀 있고 SK 미래관에도 지하 1층에 중앙광장 지하와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도 이제 그 기부자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강의실도 이제 외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멋있게 리모델링 됐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진짜 강의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여기서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 뒤에 보시면은 기부자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자리마다 새겨져 있어서 이제 기부자분들에게 이제 예우를 갖춘 대강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뒤로 가면은 옛날에 이 대강당에서 썼던 책걸상이 있어요. 저기 파여 있는 동그란 건 뭐예요? 아, 이제 대강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학생들이 이제 펜 대신에 잉크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잉크통을 여기다 꽂아두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책걸상과 지금 책걸상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깔끔하면서 되게 세련되게 리모델링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대강당이란 건물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 SK 미래관이란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이어주는 공간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여기 하나플라자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하나플라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긴 왜 유리로 만든 거예요? 아, 이 공간이 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왜 현재를 상징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대강당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과거를 상징하고 SK 미래관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상징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쵸, 하나로 이어주는 그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이곳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SK 미래관 소개를 맡은 여울 22 고원호입니다. SK 미래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K 그룹의 후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토론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그룹 스터디룸들과 다양한 세미나 실 등이 106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네. 여긴 아무렇게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네, 맞아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강의실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지하에 있을까요? 네. 사실 이 SK 미래관은 그 설계 당시에 과연 미래에도 우리가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까라는 질문에서 설계가 시작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국내 대학 최초로 강의실이 없는 대학 건물이라는 컨셉으로. 그런데 학생들이 그 이용하는 공간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인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편하게 쉬거나 뭐냐 책을 읽거나 맛있는 거를 친구들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여러 휴게 공간과 라운지 그리고 여러 카페들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어요. 편하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들과 여러 라운지들이 위치해 있어요. 지금 이제 카페가 문을 닫았는데 카페에서 이제 음료수 먹어봤는데 저는 유자차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음료수만 파나요? 음료수랑 여러 빵들도 팔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좀 허기질 때
그걸 먹을 수 있는 카페들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SK 미래관에는 이제 1인용 개인 공동 공간인 캐럴이라는 게 위치해 있어요. 캐럴이 뭘까요? 크리스마스 송 크리스마스 캐럴 이런 걸까요? 네,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인 만큼 저희 올라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SK 미래관에 위치한 캐럴입니다. 이 캐럴은 이제 1인용 개인 공부 공간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편하게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인용 콘센트와 그 스탠드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습도 센서와 여러 온도 센서들도 위치를 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각 캐럴마다 이렇게 명패들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명패들은 이제 SK 미래관을 지을 당시에 기부금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명패들, 각 캐럴들과 세미나실에 이렇게 명패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중앙광장 소개를 맡은 저는 여울 22기 정현재입니다. 네, 중지는 중앙광장 지하의 줄임말인데요. 여기는 무슨 통로예요? 여기는 SK 미래관에서 중앙광장 지하로 통하는 통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편한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학생들이 만약 12시에 학교 오면 가장 먼저 뭘 해야겠죠? 자요. 근데 12시, 그치 12시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끼니와 세차 그리고 버거킹이라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뭘 해야겠죠? 밥을 먹으면 자요. 그죠, 졸립죠. 졸릴 때 카페인 보충을 해야 돼서 이쪽에는 투썸 플레이스와 카페 베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카페 2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 밥도 먹었고 커피도 마셨으니까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근데 가방을 딱 열었더니 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집 가요. 집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쪽에 유니스토어라는 서점이 마련되어 있어요. 책까지 다 샀고 이제 딱 봤는데 필통을 안 갖고 있어요. 어머나.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옆 사람한테 쪽지어요. 역사는 쪽지를 쓰면 참 좋겠지만 맞아. 오늘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모닝글로리라는 이제 공부점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람실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안경이었나요? 안경을 깔고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경을 맞춰야죠. 그렇죠, 저쪽에 안경점을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안경점까지 맞추고 나서 이제 봤더니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난 거예요. 뭐예요? 영어 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왜 원어민이 아니라서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 대리점도 있나요? 핸드폰 대리점까지 마련을 했어요. 네, 이처럼 이제 지하 광장 지하에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는 2개의 열람실을 갖고 있어요. 그중에 CCL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열람실이 있는데 얼마나 독특한지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의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최미나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 CCL은요, 바로 CJ Creator Library의 약자인데요. 이 도서관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책이 없는 도서관이라는 건데요. 책이 없는데 어떻게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도서관에는 library보다는 creator에 중점을 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는 정숙을 해야 하는 그런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대화도 하고 팀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의자들, 소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게 수업을 듣거나 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잠을 청할 수도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많이 학생들에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조명들, 헤드세트, 그리고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시라면 이렇게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를 원하신다면 저희 CC의 바로 앞에 있는 이벤트 홀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에 필요한 도구들, 장비들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고 난 후에 편집 프로그램 등들도 고려대학교 재학생들 분들에게는 다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울도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프로필 촬영을 할 때 모두 이 CCL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울 22기 100주년 기념 탐방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최혜민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100주년 기념 탐방관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요 천장을 보호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천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유리예요. 네,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저희 100주년 기념 탐방관은 천장을 유리로 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커다란 조명 없이 저렇게 햇살로 비추는 건축학적인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축 용어를 이런 건축학적인 용어로 아트리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삼성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100주년, 2005년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5년에 지어졌고 또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삼성에서 돈을 지원해 주셔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3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위치해 있어요. 저곳이 고려대학교의 과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혹시 지폐 알고 계시나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앞면에 세종대왕님 그려져 계신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럼 혹시 뒷면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혼천이. 네, 맞아요. 혼천이가 그려져 있어요. 그 혼천이의 진품이 저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역사적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혹시 고려대학교 방문하시게 되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들려보시는 것도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좌측에 보면 학술정보관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여기 학술정보관은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는 공간이에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긴 여러분들, 어딘가요? 여기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고려대학교의 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뭔가 바코드랑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905라는 숫자 보이시죠? 이게 고려대학교 개교 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을 한번 볼게요. 뒤쪽에는 2005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고려대학교 100주년을 맞이해 2005년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코드가 고려대학교 100년의 역사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담은 100년 연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한 연도들이. 네, 중요한 연도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연도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가도록 할게요. 여기 60418이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네. 이 60418은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의거를 기리기 위해 적혀진 숫자예요. 4.18 고대생 의거는 고려대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연장 때 공원 단장님이 입으신 옷인데 이 옷을 입으면 허리를 못 굽힌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허리 디스크. 완전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제 무거운 거를 자꾸 들면 생기잖아요. 이제 옷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또 이제 무거워서 못 굽히는 것도 있고 이제 고연전 할 때 여기 고려대가 있으면 고연전이요? 고연전이요. 네. 여기 연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랑이는 참새한테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코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게 100주년 기념 삼성관의 3D로 나타낸 조감도예요.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크림센터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이재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곳은 이제 100주년 기념 삼성관 내에 위치한 크림슨 센터라는 곳이에요. 크림슨 센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 이쪽에 이제 학교 홍보대사 여울이 상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학교에 대한 교내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는 웰컴 센터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는데 이런 기념품들이 있는 크림슨 스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이쪽을 보시면 대형 스크린이 있네요. 이 대형 스크린은 이제 미디어 월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영상,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대학교 이쁜 캠퍼스 전경을 담은 영상도 이렇게 하루 종일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갑판대를 보시면 이제 책자들이 보이죠, 그렇죠? 다양한 책자들이 보이는데 고려대학교 입학부터 교과과정 그리고 진로까지 다양한 이제 고려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인이 고려대 공식 와인이 있어요. 고려대 공식 와인. 골프용. 여기 고려대 배지. 많은 학생들이 필통에 달고 다니는 배지. 이거 그거 아닌가요? 저희 학교 축제 때 입는. 아 맞아요. 네. 고대티. 네. 이 어디서 많이 본 인형이네요. 이게 뭐죠? 이거 고려대 야구 점퍼 휜 인형. 호랑이. 저 갖고 싶은데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려대 필통도 되게 많이 있고요. 얘는 제 애기인가 봐요. 여기 등산 모자도 있네요. 여기 호랑이가 박혀 있는 등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고고싱 한번 해볼까요? 저기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고려대학교 장점 오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려대학교역, 고려대역 1번 출구가 있는 곳인데요. 원래 다 여기 하나씩 있지 않나요? 여기 보통 하나씩 있죠. 네. 근데 저희 고려대학교는 안암역 고려대역 무려 여기 2개나 있어요. 여기 2개 있으면 수업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 역에서 내리면 학교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고려대학교가 고려대 학생들을 생각하는 편의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영대학 건물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도시랑 여울 22기 김유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경영대학 건물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경영대학 건물은 총 3가지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경영공간, 그리고 저희가 곧 들어갈 LG 포스코 경영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될 현대자동차 경영관까지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될 공간은 LG 포스코 경영관이라는 곳입니다. 한 계산 주실까요? LG 포스코 경영관은 2005년 세계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경영대학을 LG 포스코 경영관은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루어진 건물로 지상 5층에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슈펙스홀이라는 대형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실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로비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 보이시는 곳은 경영대 라운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책상마다 콘센트가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곳은 학업의 공간에 따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는 학생들이 캠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톡톡을 보시면 정수리와 앞으로가 예쁘게 구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타 단과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요? 네, 제가 현대자동차 경영관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자동차 경영관은 뒤에 경영관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경영대학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앞에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요? 돈을 지원해줘서? 네, 맞아요. 일단 들어가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이 건물에 왜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데 기부를 해주셨어요. 네, 정의선 부회장님은 저희 경영대학 89학번 선배님이신데 네, 여기 현대자동차
홍보대사 경영관 건물을 짓는데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물 이름에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또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졸업생 3,600여 명의 약 100% 기부금으로만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후배들을 향한 선배님들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오픈 시어터라는 공간인데요. 네, 이렇게 대형 스크린도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영상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 지하 1층을 비롯한 이 건물 안에는 스터디룸이 많아요. 약 49개 정도의 스터디룸이 있는데 이제 스터디룸은 이제 전면을 칠판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스크린,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네, 팀플을 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동해 볼게요. 여기서 월드컵도 보나요? 네, 맞아요. 월드컵이 열렸을 때 사실 이쪽에서 보기도 하였고 여기가 옛날에는 자동차 극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특히 경영대학 학생들은 팀플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현대자동차 경영관 안에 있는 스터디룸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 문을 통해서 다시 나가볼게요. 안녕하세요. X가라지 설명을 맡게 된 여울 22기 강다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부터 보셨을 외관 그리고 X가라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혹시 이곳이 원래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주차장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곳은 낡고 허름한 주차장이었는데요. 2019년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곳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공간으로 개조된 곳이 바로 이곳 X가라지라고 합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X가라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라지에서 X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X가라지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여기서의 X는 수학에서 사용되는 미지수인 X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X가라지에서의 X는 이전에라는 뜻으로 이전에 낡고 허름했던 주차장이라는 공간을 학생들의 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 장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3D 스캐너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레이저 커팅기 등 다양한 고가의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실제로 뭔가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작업 공간 또한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업장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보이나요? 보이죠? 이렇게 작업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명품, 실험품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메이커스 스페이스로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CCL 그리고 이후에 설명할 파이빌과 더불어서 고려대학교가 내걸고 있는 표어 뭐죠? 개척하는 지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좋은 투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가라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빌 99 설명을 맡은 여울 22기 정현재입니다. 파이빌은 바로 이쪽 건물을 뜻하는데요. 파이빌은 파이오니어, 즉 개척자의 앞글자를 무한한 확장성을 나타내는 원줄 파이를 통해서 나타내서 고대인의 개척 정신이 무한히 뻗어나가길 바라는 이름에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뒤에 붙은 99는 이 건물이 위치한 주소인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99에서 따왔는데요. 혹시 컨테이너 조금 낡아 보이지 않나요? 되게 알록달록. 진짜 알록달록 새 거 같죠? 사실은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리던 컨테이너들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새롭게 색칠한 거예요. 이 파이빌 99는 총 38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A동과 S동 두 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A동은 4층 건물, 그리고 S동은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 A동에는 이제 각종 전시실 그리고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 S동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테이너들 박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개를 올려서 저 위쪽 한번 볼까요? 혹시 저기 조각상 하나 보이나요? 네, 저게 바로 내일을 위하여라는 조각상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망원경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 조각을 조각하신 분께서는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향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재활용해서 사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책상들은 저기 대강당에서 리모델링한 책상들을 모두 사용했고, 의자들은 이제 다른 건물에서 사용하던 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을 맡은 10월 22일 정준입니다. 와! 네, 그럼 저희 한번 이동해 볼게요. 혹시 고려대학교에 총 몇 개의 도서관이 있는지 아시나요? 10개. 아, 10개요? 박채원 홍보대사님. 5개요. 네, 맞아요. 고려대학교에 총 5개의 도서관이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에버랜드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중앙도서관이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유명해요. 중앙도서관은 총 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고 현재 190만 권의 장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90만 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체감이 되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는 4년 동안 한 권을 66초에 끝내야 4년 안에 190만 권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진짜 많은 양의 책이죠. 근데 이 중앙도서관은 이렇게 많은 책뿐만 아니라 시험기간 때도 학생들이 많이 애용하는 장소인데요. 이 중앙도서관은 시험기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험기간 때마다 이 열람실을 이용해서 시험기간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곳을 걸어다니면 한번 네. 블랙클. 네, 아쉽게도 에버랜드처럼 리프트가 있진 않고 고려대학교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셔틀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네. 근데 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배차 간격이 5분, 10분, 15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셔틀버스는 안암 기숙사에서 시작해서 문과 캠퍼스, 이과 캠퍼스, 그리고 의세명 지역을 모두 지나서 다시 안암 기숙사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상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유희연입니다. 와! 앞에 보이는 이 조각상이 호상인데요.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젊은 고대생들의 기백을 보여주는 본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본 위에 있는 호랑이의 시선이 저 멀리 태평양 너머를 향하고 있어 민족 고대에서 세계 고대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상 하단 뒤쪽에는 호상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호상 비문은 고려대학교의 유명한 응원가인 민족의 아리아의 가사 원문이기도 합니다. 이 호상 비문을 쓰신 분이 바로 조지훈 선생님이신데, 조지훈 선생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시며 이제 얇은 사 하이안 고가를 보이저버 나빌레라라는 구절로 유명한 승모라는 시를 지은 시인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교과도 작성해 주신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상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이제 개교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63년 10월에 경영대 6.1학번 선생님들, 교우회 분들이 이제 모금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전교생과 당시 유진호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교우회 분들까지 모두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1년여 동안 모인 모금으로 호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중앙관광 소개를 맡은 여울 22기 박채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 중앙광장은 고려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찍은 사진 한 장쯤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는 장소인데요. 이런 중앙광장에 대한 소개는 계단을 내려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옆에 잔디 보이시죠? 네. 이 잔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서 누워 계시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잔디에서는 실제로 날씨가 좋을 때 학생들이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 장소예요. 즉, 이 중앙광장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희 4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만우절. 네, 맞아요. 저희 만우절 날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와서 이곳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행사를 해요. 고등학생인 척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등학생인 척하는 건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 행사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년에는 이 행사를 2배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전문 소개를 맡은 저는 여22기 윤희기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바로 고려대학교 정문이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정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방금 소개받으신 대로 벤칭이 아주 잘 나타난 그런 정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고려대학교 정문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문패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대학교들은 여기가 무슨 대학교다 이렇게 크게 보통 정문에다가 문패를 달아놓고 하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정문에는 문패가 아예 없어요. 왜 그렇게 문패가 없을까요? 이미 살짝 프라이드 내가 고려대다. 네. 우리 친구가 되게 비슷하게 추측을 해줬는데 바로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만의 문패가 있다. 우와. 그리고 굳이 고려대학교 문패를 달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고려대학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문패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려대학교는 항상 24시간 열려있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열린 정문이 그런 캠퍼스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유튜브 라이브 투어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